안녕하세요. 낭만수학입니다. 오늘은 고등부 개념 강의 2단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데피니션 1.1 항등식의 뜻. 첫 번째 항등식과 방정식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항등식, 방정식. 자, 항등식과 방정식은 모두 일단은 등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등식이 되어야 하고 그 등식에 반드시 문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됐어? 그래서 항등식은 문자를 포함한 등식인데 그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됐어? 또는 이 양을 적당히 해서 정리하면은 0은 0꼴이 되는 문자를 포함한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 방정식은 항등식과 같이 문자를 포함한 등식이지만 얘는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문자의 값이 특정한 몇 개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문자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2개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별할 수 있겠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은 몇 개의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됐죠? 둘 다 문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됐죠? 그 다음 x에 대한 항등식과 같은 표현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가 모든 또는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이 말이 뭐하고 같다고? x에 대한 항등식과 같은 말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세 번째, x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런 말들이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됐죠? 항등식 별로 뜻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제 CRM 1.2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항등식의 성질 첫 번째는 ax 플러스 b가 0이다.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0, b는 0다. 이렇게. 됐어? ax 플러스 b가 0이다. 그런데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0, b는 0. 됐어? 결국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하니까 a는 0, b는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좌변과 우변 개수 비교해서 a와 a-가 같고 b와 b-가 같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하고 2차식. 이 2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결국 a와 b와 c는 모두 0이다. 됐죠? 마찬가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같은데 x에 대한 항등식이면 개수끼리, 그죠? x제곱 개수끼리, x 개수끼리, 상수항끼리 같다. 이렇게. 됐지? 물론 여기는 1차식과 2차식만 이야기를 해놨는데 n차식까지 모두 내용은 같습니다. 그죠? 결국 항등식이라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기면 된다. 됐죠? 요걸 명심하시면 개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인정? 됐죠? 이해되죠? 자, 이제 CRM 1.3 미정계수법입니다. 미정계수법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에서 미지의 개수를 찾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 합니다. 보통은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이 두 가지를 쓰고요. x-a에 대한 내림차순식 이런 겁니다. a의 x-1의 3승 플러스 b의 x-1의 제곱 c의 x-1 플러스 d 이것이 fx다. 이런 꼴의 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할 때 연조립제법을 쓴다라는 건데, 이 연조립제법은 우선 뒤쪽에 가서 조립제법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예제 문제로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는 이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이 두 가지를 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대입법은 말 그대로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구하는 거죠. 항등식이 어떤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문자 값을 찾는 걸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어떤 수를 대입하여야 할까요? 라는 것은 주어진 식 자체를 잘 보시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어떤 숫자를 들이대야 할 건지 뻔히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 개수비교법은 말 그대로 전개를 다 해서 식 정리를 끝내고 좌변과 우변에 같은 차수끼리 개수를 말 그대로 단순무식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개수비교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치 대입이 편한가, 개수 비교가 편한가 그것을 잘 따지고 보면서 적당히 혼용해서 쓰셔야 시간도 절약하고 계산 오류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CRM 1.4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x에 관한 다항식 a를 x에 관한 다항식 b로 나눈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인 관계가 성립한다. 맞죠? 나눗셈 검산식. 그래서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 b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렇게 성립하잖아. 이때 나머지가 0이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a 이꼴 bq 플러스 r은 좌변 우변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를 쓰면 미정계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눗셈도 항등식 개념으로 푸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됐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CRM 1.5 조립제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은 다항식의 개수만을 이용해서, 그죠? 개수만을 이용하여 조심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입니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항의 개수를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차수의 항이 없을 때에는 그 항의 개수를 0으로 생각하여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됐어?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무슨 말인지 제가 조립제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올리고. 자, 우선 예를 들어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 다항식을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보자 라는 거죠.
1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어떻게 개수들만 적으세요. 3차 개수, 2차 개수, 1차 개수, 상수 이렇게 개수만 딱 적어. 됐지?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쳐주는 거야. 박스를. 요렇게. 박스 쳐주시고 x-1로 나누니까 0이 되려면 x는 1이죠. 여기다가 1을 딱 적어주세요. 여기까지가 기본 단계. 오케이? 개수들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식 제로가 되는 x값을 적어주시면 돼요. 됐지? 그리고 이 최고차 개수는 그대로 내려와요. 최고차 개수는 그대로 내리고 이제부터 여기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야. 곱해 1, 1 더하세요. 됐어? 또 곱하세요. 마이 또 더하세요. 또 곱하세요. 1, 0은 0 더하세요. 이렇게 됐지? 이놈이랑 곱하시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박스 쳐서 이 마이너스 1이 바로 나머지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놈이 몫이 되는 거야. 몫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이게 몫이 되는 거지. 에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만약에 x 3승 빼기 뭐 2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 놈을 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어. 됐지? 그러면 개수만 적어. 3차 2차 1차가 없다. 그럼 어떡하라 했어? 0이라고 적으라 했어. 그죠? 그리고 상수 요렇게 됐죠? 그리고 박스를 딱 쳐줘. 이렇게 박스를 딱 쳐줘요. 이렇게 쳐주고 x 플러스 1이 제로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을 딱 적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최고차 개수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 뭐 곱하고 더하기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됐죠? 그래서 빵 해서 요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된다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몫이 된다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게 뭐가 된다고? 몫이 된다. 아우 쉽죠? 좋죠? 이제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꼭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단 뭐로 나눌 때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조립제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조립제법의 단점이에요. 여기 2번에 조립제법은 ax 플러스 b로 나눌 때나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눌 때를 구별하지 못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면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는 몫이 a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몫이. 이해되죠? 자, 제가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올려서. 자, 만약에 x 3승 빼기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제가 만약에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어요. 그죠?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 3차, 2차, 1차, 상수. 그죠? 그리고 박스를 친다. 박스를 치자. 됐죠? 그러면 x-2분의 1이 0이 되려면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숫자 잘못 잡았네. 예. 더해. 곱해. 좀 이해하세요. 숫자를 좀 잘못 잡았네. 분수가 나와서 더해.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고 몫은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몫이 얼마가 되는 거야?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내가 2x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해봐. 그죠? 2x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해도 이 조립제법은 여전히 이쪽을 뭐로 인식하는 거야? 2분의 1로 인식하는 거죠. 그죠? 2분의 1로 인식하니까 결국 계속 몫은 계속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거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최고차항이 2x 3승이 돼버리니까. 따라서 몫을 2로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래야 여기다가 2x-1을 곱해주고 나머지 마이너스 8분의 5를 더해줘야 원래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렇게 곱하면 x 3승이 되니까. 에이, 아시겠어? get it. 힘내. 됐죠?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의 단점은 이렇게 x 앞에 개수가 붙어 있을 때 인식을 얘가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몫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x 앞에 개수를 잘 보고 그걸 나누어 주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그대로 똑같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죠? 2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잘 명심하셔야 된다 이거지. 2번. 됐죠? 자, 이제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 대한 개념 어떠세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었어?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제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 example 1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이것이 성립할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해라 라는 질문이에요. 자, 주어진 식은 보니까 x-1 때문에 수치 대입도 가능해 보이고 또는 2차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좌변의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우변에서는 ax제곱밖에 안 나와서 a는 1인 걸 단박에 알게 되는 거지. a는 1 이렇게. 됐어? 그럼 a가 1이니까 x제곱은 x-1의 제곱 플러스 b의 x-1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제 여기다가 x에 1을 대입하자고. 그러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c 이렇게. 됐죠? 그래서 a 값, c 값 금세 구했지? 그럼 마지막 b 값을 구하는데 b 값은 양변에 x에다가 0을 넣지 뭐. 0을. 됐어? 그러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0을 넣었으니까 1 마이너스 b 플러스 c, c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b 얼마 나오는데 b는 2 이렇게. 됐지?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1 이렇게.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를 적당히 혼용해서 쓰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됐죠? 자, 이제 example 2번. 다항식 fx에 대하여 등식 x 4승 빼기 ax 3승 플러스 bx 제곱은 쭉쭉쭉 이 식. 자,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f3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우선은 좌변에 있는 a와 b를 구해야 되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을 통해서 a, b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fx는 분명 2차식인데 그죠? 좌변이 4차식이라서 그래서 fx를 2차식이라고 두고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수치 대입을 갈게요. 왜? 여기 1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x가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합시다.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우변은 1 집어넣으면 fx 쪽은 다 죽고 마7 됐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만데? 마이너스 8 해서 식 하나를 얻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을게요. 그러면 좌변은 16 플러스 8a 플러스 4b는 또 마이너스 2 넣으면 fx가 죽고 남는 건 뭐 남아? 마이너스 4 됐어? 그래서 8a 플러스 4b는 16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죠? 4로 나누어 주니까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번째 식을 얻죠. 자, 그래서 요 1번식하고 여기 2번식하고 뭐 해주면 된다? 연립하면 되잖아. 연립. 에이, 됐지?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빼줄게요. 그죠? 1번식과 2번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3a는 얼마가 되지? 빼주니까 마이너스 3 해서 a는 1이죠. a가 1이니까 1번식에서 b는 얼마가 돼?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됐죠? 그래서 누구? a와 b 값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됐지? A. 그래서 이제 질문은 F3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X에다가 3을 넣으면 되겠지? 그럼 3을 넣으면 좌변은 81 빼기 27A 플러스 9B는 3을 넣었으니까 2, 5, 10이죠? 10F3 빼기 9 이렇게 됐어? 근데 A는 1이었고 B는 마이너스 7이니까 이렇게 9 넘어오고 자 이쪽에 남은 거 10F3 이렇게 남는 거죠. 됐어? 왼쪽을 계산하면 얼마죠 이게? 90에서 6, 7, 8 90, 제로네요 그죠? 따라서 F3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어때? 됐어? F3은 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수치 대입을 통해서 식을 얻어내고 그리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AB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F3 값은 다시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됐죠? 뭐 할만하지? 자, 이제 이그젬플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이 두 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Z 항등식이죠. 모든 실수 XYZ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BC의 값을 구해라. 이런 질문이에요. 자, 우선은 문자는 XYZ 3개인데 식은 2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XYZ가 다 안 나오잖아, 값이. 식의 개수가 모자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한 문자로 나타내자. 뭐라고? 식의 개수가 문자 개수보다 작을 때에는 한 문자로 나타내자.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Y와 Z 중에 누구를 죽일 거냐? 선택. Y 죽일게요. 이 선택도 나중에 식이 조금 가벼운가 아닌가 뭐 그런 또 차이를 주게 돼요. 그죠? 복불복이니까 뭐 어쩔 순 없어. 오케이? 그래서 Y를 죽여 볼게요. Y를 죽이면 둘이 빼자. 둘이 빼면 마이너스 X 둘이 빼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Z 빼니까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x는 2z-1 이렇게 됐지? 그래서 x를 z로 표현했어.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식에 x 대신에 2z-1을 넣어서 다른 문자도 또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은 누구야? y는 어떻게 돼? 3z-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x와 y를 모두 z로 표현한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저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a에 x 대신에 2z-1 들이대고 b에 y 대신에 3z-1 들이대고 그 다음에 cz 제곱은 그대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주자고. 그러면 4a 플러스 9b 플러스 c의 z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z 마이너스 6bz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수 a 플러스 b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요 놈이 우변에는 없으니까 z제곱이 제로가 돼야 되고 이 놈도 우변에는 z가 없으니까 제로가 돼야 되고 요 놈은 상수 1이 돼야 되는 거죠. 됐죠?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야, 연립. 그래서 두 번째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b는 제로 이놈과 세 번째 a 플러스 b는 1이다. 이 두 식을 먼저 연립해 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요 놈은 2a 플러스 3b가 0이니까 요 식 둘이 이제 연립하시면 돼요. 요거 둘이. 됐죠? 그래서 2a 플러스 b 대신에 1-a 대입해서 a 값을 구해 줄게요. 그럼 a는 얼마? 3이 되는 거지. a는 3. a가 3이니까 b는 마이. 됐어? 그러면 a가 3이고 b가 마이니까 c가 나오죠. c는 12 마이너스 18 c는 6이네.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a는 3 b는 마이 c는 6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얻으시면 되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식 개수가 문자 개수보다 작은 경우는 연립해서 한 문자로 나타낸 뒤의 식에다가 들이대면 된다. 이런 거. 괜찮지? 자, 이제 이그젬플 4번입니다. 다음 등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항등식이죠. 실수 a, b, c, p의 값을 구해라. 자, 식은 이 식이야. 앞에 개념할 때 기억나세요? x-p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이때 미정계수를 하는 방법은 연조립제법을 쓰면 된다라고 했어. 연조립제법이 결국 뭐냐면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쓴다라는 거거든.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식 같은 경우에 이 우변 보세요. x-p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x-p로 한 번 더 나누면 c가 남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 나눌 때는 나누어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c는 지 혼자 있잖아. 그러니까 x-p로 한 번 더 나누면 c가 나머지가 된다는 거지. 됐어? 또 한 번 더 하면 b가 나머지가 되고. 그죠? b 자기 혼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x-p에 대한 내림차순식으로 되어 있으면 조립제법을 한 번 쓸 때마다 나오는 나머지가
바로 저 앞에 있는 개수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A, B, C, Z들. 됐어? 자, 그래서 우선은 P부터 찾을게요. 그래서 양변에 X에 P를 대입하면 P 3승 플러스 8은 제로가 되고 실수니까 P는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은 X 3승 플러스 8은 A에 X 플러스 2의 3승 플러스 B에 X 플러스 2의 제곱 C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식 있잖아. X 3승 플러스 8을 뭐로? X 플러스 2로 몇 번? 3번 나눌 거예요. 3번. 됐지? 에이, 됐어? 자, 가보자. 그러면 3차, 2차, 1차, 상수 요렇게 됐죠? 박스 칠게요. 박스를 쳐주세요. Get it. 됐죠? X 플러스 2로 나눌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좀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이거 조금 옮길게.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그럼 그대로 내려오고 간다.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됐어?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 0 그죠? 나누어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거라고. 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에이, 됐지? 자, 그래서 한 번 더 한다. 여기서 한 번 더 해. 응?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2 가요. 또 그대로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오케이. 자, 이게 누구야? 이게 요게 바로 C가 되는 거야. 됐어? 또 한 번 더 한다. 또 한 번 더 한다. 또 한 번 더. 그러면 또 마이너스 2. 자, 그대로 곱해라, 더해라. 짠. 이렇게 해서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 B가 된다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A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에이, 됐어? 자, 그래서 따라서 A는 누구? A는 1, B는 마이너스 6, C는 12 이렇게. 짠, 이렇게. 됐죠? 물론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법 하시면 돼요. 너무 연조립 제법을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x-p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식은 연조립 제법이 통하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익숙하시면은 이 방법이 훨씬 스피드, 속도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수치 대입이나 그 개수 비교하는 것보다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연조립 제법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연조립 제법 한 번 더 직접 본인이 해보시고 나 도저히 안 맞아 하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 하는 거지. 그런데 또 어떤 문제는 이 연조립 제법에 관해서 직접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형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됐어? Get it. 자, 이제 example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는 xy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분의 또 부담스럽게 또 분수가 또 오는데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3 분수와도 쫄지 말자. 할 수 있다. Just do it. Wow, get it. 자, 이것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질문이고, 단 하고 나와 있는 저 이야기는 분모가 제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안심시켜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일정한 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그냥 t 하고 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 값을 뭐라고? t 하면 되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며. 됐죠?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은 그러면 양변의 분모 곱해줘서 정리하면 되죠. tx 플러스 2ty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하고 개수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개수 비교해주면은 a가 뭐가 돼야 돼? a는 t가 돼야 되고 b는 2t가 돼야죠. 3은 마이너스 t가 돼야 되는 거지. 에이, 됐지? 자, 따라서 t는 마이너스 3, t는 마이너스 3. t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도 마이너스 3이 되죠.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a 곱하기 b 구하라 했잖아. a 곱하기 b는 3, 6, 18. 또 뭐 여기 나오네. 됐어? 그래서 a 곱하기 b는 18.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example 6. 예,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문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또 실력 정석 연습 문제 풀이에 들어갈 겁니다. 또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아시는 분이 너무너무 잘생기셨어요. 돈도 많으시고, 그래서 여성으로부터 사실은 이 러브레터를 상당히 많이 받는 분이 계세요. 그죠? 뭐 불륜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젊었을 때부터 해서 편지를 엄청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한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플 정도로 진짜 편지를 받은 거예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갈 정도로. 몇 통을 받았냐면 2통, 치통, 생리통, 개보리.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x에 관한 다항식. 자, 이 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것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적어 볼게요. x의 n승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으니 몫을 qx라 하고 나머지는 2의 n승의 x-2다 라는 거죠. 뭐 미분을 쓸 줄 아는 학생들은 또 쉽게 구하지만 사실 지금 뭐 미분 같은 거는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항등식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수치 대입밖에 없어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자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2의 n승에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2를 대입해서 우변은 모두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n승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4 플러스 2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들이댑니다.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요걸 들이대는 거죠. 그러면 x-2의 제곱에 qx 플러스 2의 n승의 x-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백발백중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 어떻게? x-2에 x 플러스 a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x-2가 이렇게 하나씩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xn승에 남은 거
x 플러스 a 더하기 2 이렇게 남았고, 오른쪽 우변은 x 마이너스 2의 qx 이렇게 남았고, 플러스 2의 n승 이렇게 남는 거죠. 됐지? 자, 그리고 다시 x에다가 2를 대입해요. 그러면 2의 n승에 a 플러스 4는 또 죽고 2의 n승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됐지? 그래서 따라서 a가 뭐가 돼야 돼?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에이, 됐지? 자, 그래서 a하고 b 값을 이렇게 얻으시면 된다라는 거지. 어때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2 대입하고 a와 b 관계식 얻고 b는 해서 다시 들이대고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세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2를 들이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원하는 a와 b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때요? 자, 오늘 고등부 개념 2단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앞에 개념하고 또 예제 문제들 다시 한 번 더 본인 스스로 풀어보시고 또 음미해 보시고 하시면서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력 정석 연습 문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